오늘은 회사 스트레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직장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몸은 이미 집에 왔더라도 정신은 아직 회사에 있으면 정말 피곤하고 괴롭겠죠. 저도 퇴사를 7번 반복하면서 매번 그런 심정을 겪어서 잘 알고 있어요. 회사 생각만 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고 퇴근 후에도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마음이 되게 답답해지고요. 퇴근 후에 저녁 먹고 잠시 쉬면 금세 자야 될 시간이 오는데 침대에서 뒤척이면서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뇌면서 하루를 저주하곤 했었어요. 근무할 땐 또 어떨까요? 시간이 정말 잘 가지 않죠. 또 주말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일요일만 되면 급격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문제는 특히 연차가 오래 쌓이지 않은 신입사원 때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보통 회사는 일을 하러 가는 곳이지만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사람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나 힘겨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 문제로 괴롭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퇴사를 7번 이상 반복하며 20대 중반에 3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여러 조직을 전전했던 경험자로서 어떻게 힘겨운 직장 생활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멘탈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겪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직장과 나의 생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예요. 사실 직장에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퇴근 후에도 괴로워하는 건 나에게 손해예요. 그 감정에 골몰을 하다 보면 내일 출근이 더욱 괴롭게 느껴지고요. 전 신입사원 때 업무 실수로 상사분에게 혼났던 날 그 기분이 며칠간 계속됐었어요. 스스로 난 왜 실수를 했을까? 진짜 한심하다. 라는 자책을 하면서 퇴근 후에도 괴로워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도 또 혼나거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러니 퇴근 후에도 쉬는 게 아니었고 삶 자체가 회사 생활에 지배되어 있어서 주말에도 회사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만 내내 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 때문인 경우가 특히 많아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있어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고요.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있고요.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회사 언제 나갈 수 있나? 카페 창업이라도 해봐야 되나?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농담을 하면서 방황하고 하소연하는 건 사실 저만 겪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경우 이런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고 멘탈을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는 직장 생활과 내 생활 사이의 구획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을 집에 와서도 이어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사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괴로운 건 퇴근 후에도 회사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웹툰 업계에서 일하면서 작가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문제는요, 퇴근을 하더라도 새벽이든 주말이든 가릴 것 없이 작가들과 연락을 받게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가령 갑자기 원고를 못 주겠다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미 계약서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랑 계약을 해서 새 작품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갑자기 원고를 주지도 않고 잠수 탔다가 주말에야 일이 있었다라면서 급하게 주는 거는 굉장히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계속 업무 모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되게 피폐해지고 집에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삶 자체가 회사 사무실 안에서 콱 틀어막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업무 관련 연락이 오더라도 평일 근무 시간에 딱 답을 했고요. 같이 일하는 담당자들이나 작가들에게도 업무 시간 이외에 연락을 주는 건 답이 늦어진다라고 딱 말해뒀어요. 퇴근 후에는 메일함을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일은 회사에서, 휴식은 집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선을 넘기가 너무 쉽고 나도 생활과 일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대신 일을 할 때는 확실히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데 쓰는 것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아예 이 생각 자체를 완전히 꺼버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얼굴에 굉장히 큰 여드름이 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겠죠. 그게 계속 쳐다본다고, 계속 신경 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울을 계속 보게 될 거고요.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괴로움 때문에 그 문제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때 아예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관심을 주지 않는 건 가능해요. 아, 내일 회사 가기 싫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생각 뒤에 다른 내 감정이나 또 다른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상념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계속 연결되어 이어지면 마음이 괴롭고 회사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거든요.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상태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열중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순간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전보다 그 걱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 걱정을 인격체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모르는 척, 딴청을 계속 피면 내 주변을 맴돌던가 말을 걸던 사람도 이내 실증을 느끼거나 아,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지나가죠.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괴로움과 걱정은 내가 생각과 감정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관심을 최대한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회사를 벗어나 집에 있거나 나만의 시간을 보낼 땐 더더욱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나의 마음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록법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머리 맥킨타이어의 나는 왜 출근만 하면 예민해질까? 라는 내용을 참고를 했어요. 저 또한 회사 생활이 힘들 때 활용을 했던 방식인데요. 내가 느끼는 정서적 괴로움을 막연히 떠올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종이와 펜을 들고 직장 스트레스로 무기력할 때 꼭 써봐야 되는 리스트를 같이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1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를 상상하고 써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과 그와 다른 현실을 페이지 양옆에 적어보는 거죠. 두 번째로 써야 될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쓰면 되는데요. 단순히 난 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가령 난 지금 이곳에서 1년 경력을 쌓아서 땡땡 기업의 땡땡 부서로 이직할 거야. 라는 식으로요. 세 번째로 작성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요소를 적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부족한 경력,
좋지 않은 인사평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필요한 건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목록을 작성하세요. 만약 내가 일하는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러면 어떤 전망이 좋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또는 나와 트러블이 생긴 상사가 있다면 그 관계를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나의 목표 문장을 적어보세요. 이때 문장은 나로 시작을 하면 돼요. 문장을 하나 예로 들자면, 난 이 회사에서 1년간 경력을 쌓고 퇴근 후에는 토익 공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땡땡 기업의 공채에 지원해 본다 라는 식으로요. 또는 직장 생활 자체를 벗어나고 싶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도 좋아요. 1년간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 이상 차곡차곡 모아서 내년에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류를 해서 적어보세요. 각 목표마다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할 일을 정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거죠. 방금 들었던 예시를 발전시킨다면 카페 창업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베이킹 학원을 간다. 두 번째 목표는 주말마다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디저트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한다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는 이유는요, 내가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곳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도를 찾기 위함이에요. 마냥 괴로워한다고 해서 현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응을 하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버둥대던 몸은 지쳐가고 얼굴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과도하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될 거예요. 호흡을 더는 이어가지 못할 만큼 물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결국 몸은 잠기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이라는 깊은 파도에 뒤덮여서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는 괴로워, 난 불행해, 오늘도 상사 얼굴 어떻게 보지? 이런 하소연을 계속하는 건 마치 물에 빠진 상태로 허우적거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퇴사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방금 전 저희가 함께 작성해 본 리스트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정서적 괴로움이 크신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내가 퇴사 후 나아갈 미래의 계획, 가령 공부나 진로, 경험 등을 충분히 쌓아 나가면서 계속 다니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을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여러 일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좀 버겁겠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계획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정서적 괴로움이 크신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내가 퇴사 후 나아갈 미래의 계획, 가령 공부나 진로, 경험 등을 충분히 쌓으면서 계속 다니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러 일을 준비하는 게 또 공부를 하는 게 좀 버겁긴 하겠지만 그때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작은 계획부터 실천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그 계획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함께 작성을 본 페이퍼가 어떤 유용한 내 삶의 방향, 향로를 정하는 데에 그런 지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길을 잃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회사 생활로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가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